C단계는 시험 기간에 마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C단계는 시험 기간에 마저 진행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정리해서 숙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2차, 그러니까 공통수학에 대한 숙제는 일단 148페이지까지 정리하고 오답 고치고 다 해오기예요. 근데 실전 감각 업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는 내줄 텐데 건들지 마세요, 걔네는. 그걸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로는 표시되어 있지만 거기는 숙제로 하지 마시고요. 기본 핵심 유형까지만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146조까지 해오라는 얘기예요. 한 장 숙제로 씁니다, 지금. 앞에 채워야 되는 것들 플러스 한 장이에요. 아시겠죠? 146페이지까지. 근데 이제 숙제로 알림장으로는 몇 페이지까지 나갈 거냐면 148페이지까지 나갈 겁니다. 하실 분들은 하세요. 다다 익선이니.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 센으로 넘어가서요. 센 숙제 같은 경우가 저번 시간에 188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어요. 몇 페이지부터였냐면 185페이지부터 1274번부터 다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현 답지 찾는다고 해서 제가 그냥 단톡방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답지 없으면은 그냥 그거 보고 오답 고치시고 정리하십시오. 12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4번부터 답을 한번 좀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 프리노트 피시고 채점 준비해 주십시오. 너 혹시 센 아예 안 갖고 왔니? 갖고 왔구나. 그래. 애들 질문하는 것들 있으면 같이 좀 봅시다. 아시겠죠? 자, 1274번부터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4번에 4번, 75번에 3번, 76번에 마이너스 2분의 11, 77번에 2분의 1, 78번에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79번에 2번, 80번에 5번, 다음 81번에 3, 82번에 1번, 83번에 1번, 84번에 1,4분의 5, 85번에 4번, 86번에 3번, 87번에 니은, 디귿, 88번에 3번, 89번에 2번, 90번에 3, 91번에 27, 92번에 5번, 93번에 2분의 55, 94번에 6, 95번에 5번입니다. 또 센 답지도 얘기를 할 것 같아서 혹시나 다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빠른 답은 없어요. 저는 그 해설지를 센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거 센,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다 올려드렸으니까
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신 대비 기간 시작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노트를 조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여기 학원에서 주는 노트가 뭐 무료 노트가 있으면은 제가 챙겨줄 텐데요. 없으시면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요구할 건데요. 뭐냐면 오답 분석시킬 거예요. 스스로 본인의 오답을 본인이 분석하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왜 틀렸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산 실수, 두 번째 거는 문제 이해 부족, 세 번째 게 개념 이해 부족, 네 번째가 기타인데요. 기타는 없어요. 기타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고양이가 찍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시면 돼요. 문제 이해 부족. 문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못 써갖고 못 풀었다. 개념 이해 부족. 내가 문제는 읽었으나 얘를 이거 풀려고 했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써먹어야 될 공식, 써먹어야 될 개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 개념 이해 부족. 그 다음에 단지 여기서 얘를 틀렸구나 라고 하는 계산 실수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오답 분석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주도 학습을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방법, 제1원칙, 자기객관화. 자기객관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얘들아 잠깐 고개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타이밍에는 이 예의 없는 사람들아 니네 공부에 도움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난 딴소리 하는 게 아니잖니 그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학원을 다니건 뭘 하건 간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갖춰지지 않으면 2등급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잘 해봐야 2등급 턱걸이에요. 특히나 이 동네는 당연히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원칙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뭐 하라고? 자기객관화. 자기객관화가 뭐냐면은 내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평소에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나의 단점은 뭔지를 좀 분석을 해놓고 나 이런 거 자주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럼 앞으로의 공부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덮기 위한 노력, 습관을 바꾸기 위한 그 무언가로 계획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답 분석을 합니다. 세 가지. 계산 실수. 계산 실수가 많은데 도저히 안 고쳐진다. 그러면 그냥 기초 연산이 덜 된 거예요. 연산 연습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초등 연산이든 중등 1학년, 2학년 연산이든 뭐든 간에 그냥 많이 풀면 나아져요. 문제 이해 부족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 제가 아까 시켰던 것처럼 뭘 하면 좋아지냐면 소리 내서 읽으면 나아집니다. 천천히 읽고 처음부터 읽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여기서 끊고 무슨 내용이지? 이런 식으로 영어 지문 분석하듯이 하는 습관을 몸에 들이면 그게 문제 이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점점 빠르게 올리는 건 나중 얘기예요. 마지막 개념 이해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니네들은 오히려 잘 모를 거예요. 다 문제 이해 부족으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개념 이해 부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념 이해 부족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니네들이 맞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입도 뻥끗 못하죠. 보통.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오면서 뭐 분배 법칙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묶였으며 그 다음에 이 인수분해를 진행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에 대한 해석을 다 할 수 있는가. 그게 해설지거든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다 해놓은 게 해설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안 돼 있으면 개념을 덜 공부한 거예요.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개념은 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이 문제 풀 수 있는데요. 풀 수 있다랑 안다랑 달라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재수하시게 될 때쯤, 재수는 요새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재수 하실 수도 있겠죠. 재수를 하게 됐을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답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답지를 활용하는 요령은 뭐냐? 그대로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베껴 쓴다 라고 하면 한 3% 내지 5%의 성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0은 아니에요. 그럼 한 문제를 100%를 딱 써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다 뺏기는 식으로라도 한 20번, 100번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게 나아지는 방향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무식한 방법. 물론 여기서 3 내지 5%라는 걸 챙겨가는 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걸 할 때의 얘기예요. 한 줄 한 줄 쓰는 걸 확인하면서 여기서 뭘 썼지? 여기선 뭘 썼지? 이 해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뭘 이용하고 있지? 를 확인하면서 해설지에 있는 설명을 보는 게 5% 정도의 효율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단답으로 답만 봐요. 그리고 답을 본 문제는 무조건 체크를 해놓고 식을 강제로 만들어요. 이 답이 나오기 위한 식을 내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이 문제랑 스카스카해서 만들어봐요. 식을 쓰는 연습을. 그리고 그걸 풀어서 그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도저히 식이 안 나와 혹은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첫 식을 읽어요. 해설지에 가서 첫 식을 적어요. 그리고 그 첫 식이 왜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요. 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그 풀이를 쓱 하고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이용했구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근데 그렇게 풀다가 막히는 경우에는 내가 연산 실수를 했거나 놓친 개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시 가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해설지를 통해서 풀이를 했거나 그럼 니네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해결한 문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다시 정리합니다. 복습이에요. 이게 복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틀린 번호만 책에다가 체크해놨다가 이 책이 끝났을 때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앞에서부터 틀린 문제를 다시 연습장에 풉니다. 그게 이독이에요. 책 한 권을 2번 보는 방법입니다. 1번부터 예를 들어 지금 쌤 같은 경우에는 140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 1400문제를 1번부터 1400번까지 다시 싹 다 푸는 게 이독이 아니라요. 1번부터 1400번까지 싹 다 푼 다음에 그 중에 틀린 문제만 뽑아서 다시 풀어보는 게 이독이에요. 그럼 3독은 뭘까요? 다시 푼 것 중에서 잘 안 풀리거나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또 틀렸거나 하는 애들만 뽑아서 또 풀어보는 게 3독이에요. 새로운 교재를 3권을 푸는 게 효율적일까? 3독을 하는 게 효율적일까? 어떤 게 더 빨리 실력이 늘까요? 한 교재 3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시간적으로도 3권 푸는 게 나을까? 한 교재 3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3번 보는 게 빠를까? 내가 말한 대로 보는 게 낫겠죠? 이게 공부 요령이에요. 니네들 공부 요령, 공부 습관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공부해. 그래, 해. 자리에 앉아. 뭐 하지? 20분 지나. 잠깐만. 막 핸드폰 진동 온 것 같은데. 1시간 지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보려고 하면은 물 좀 마시고 몸 좀 풀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물 마시러 나가. 엄마랑 막 떠들어. 아니면 막 거실에 있는 TV 보면서 막 이러고 한참 보고. 집에 딱 이게 해서 이제 책상에 다시 앉으면 11시 반이야, 밤. 자고 내일 할까?
책상에 앞에 앉아서 버린 시간은 2시간 정도가 되는데 공부할 시간은 빵 시간이거든요. 찔려야 될걸? 전에 이 얘기 했을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다고? 오며 가며, 오며 가며, 뭘 보고, 단어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를 보다가 이동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그건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탁 앉아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시도하는. 앉아서도 딴 생각하다가 일어나서도 딴 생각하고 막 쇼츠 보고 릴스 보고 한참 그러다가 다시 앉아갖고 막 또 한참 그거에 또 빠져가지고 뭐 그게 되게 뭐 요새 뭐이 이탈리안 브레인랏 뭐 그런 거 보면서 막 퉁퉁퉁 몇 개더라고 이러고 있고 거기에 그 인터넷에서 싸우던 그런 애들처럼 근데 누가 이기지 않나 막 이런 이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서 막 진짜 정말 그 뇌 썩는 느낌으로다가 막 이렇게 한참 하다가 아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봤더니 새벽 1시고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다음 2번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 영어 학원에서 영어 시간에 자 이제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할 때야. 할 때 수학 공부하고 있고 수학 생각하고 있고 아 선생님이 내일까지 다 이거 해오랬는데 나 이거 안 했는데 좋겠다. 수학 학원에서 영어 생각하고 있고 아 근데 내일 숙제가 뭐가 있더라. 아, 나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 과목을 해야 되는데 저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적절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간에 맞는, 위치에 맞는, 장소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본인 스스로 유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 3학년 1학기과 하는 시간. 센 하는 시간.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최대한 하도록 생각해야 돼? 센과 관련된 생각을 하도록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습관을 고치시고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면 그러면 적어도 중상위권은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하느냐 아니냐가 최상위권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요. 뭐 열심히 하기 싫잖아요. 열심히 안 해도 중상위권 이상은 간다니까. 근데 굉장히 큰 착각. 숙제가 뒤지게 밀려있어. 숙제 겁나 열심히 하루 종일 막 주말에 막 12시간 막 16시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 잘 때까지 막 계속 숙제만 해. 아 오늘 하루 종일 공부만 했네. 니네 공부 1분도 안 했어요. 니네는 밀린 일을 처리한 것 뿐이야. 니네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는 뭐가 공부라고요? 개념 공부. 오답, 복습. 이 2가지가 공부예요.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말 하루에 30분씩만 하면 하루에 30분씩 하면은 일주일이면 3시간 반이죠. 일주일에 3시간 반씩 니네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면 한 달이면 14시간? 15시간? 1년이면 그거 52주거든요. 1년이 50주로 잡으면 14시간에 50주로 잡으면 700시간? 그대로 3년 지나면 2100시간. 남들보다 2100시간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누군가랑 너네는 2100시간 차이 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집중력 없는 상태로 다른 애들이 투자 30분 동안 짧게 나눠서 빡 집중해서 한 30분을 그 양으로 커버하려면 거의 한 5000시간 이상 필요하실 겁니다.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공부는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짧고 굵게. 그럼 짧고 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쾌념. 그 다음, 까먹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치우는 거. 내가 알려준 걸 토대로 자기만 내용대로 흡수해서 최대한 빨리 까먹기 전에 얘네들을 풀어서 해치우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짧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노는 시간 만들어 준다니까? 내 말대로 따라 하라고, 제발. 아시겠죠?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없어요? 18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거 딱히 없이 잘 되셨나요? 오늘 숙제는 192쪽까지입니다. 192쪽까지 내용에서 SPT 나올 겁니다. 이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해야 돼? 오답부터. 여태까지 니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오답이 있다면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질문하십니다. 3일 이상 지난 오답은 오답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풀었는지 절대 기억 못해요. 다시 풀어보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숙제를 다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숙제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린 거. 밀린 거라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192쪽까지 내준 숙제 부분을 채우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밀린 거. 이 센 교재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 기간에도 계속 채웠는지 확인할 거고 C단계 채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C단계만 나중에 따로 뽑든 뭘 하든 여러분들 그 내신 대비 기간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복습시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다 못 풀었나? 이게 다 못 푼 사람들이 있고 그대는 다 풀고 왔는데 질문이 없는겨? 아니면 다 몇 페이지 못 풀었어? 푼 곳까지는 질문이 없어? 그럼 이전에 오답 고치는 거에서 질문할 거나 그런 건 있어?
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우지 말라고. 야, 뭐 자꾸 내 말 안 들어? 앞에서부터 꽉꽉 채울 생각하지 말고 앞에 오늘 거부터 채우고 하라고. 일단 하던 건 마무리 짓고. 어? 아, 오늘 거 아니야. 5, 6, 7, 8이었어. 5, 6, 7, 8. 하던 거 빨리 마무리하고. 건드렸으면 일단 마무리는 하고. 질문이 나올 타이밍에 못 풀었구나. 그렇구나. 차근차근 읽어, 차근차근. 일단 뭐가 필요해? 좌표 평면 안에서 도형을 물어보면은 난 일단 저 세 점의 좌표를 다 구하고 시작할 것 같은데. 좌표를 구해야 길이를 보든 뭘 하든 할 수 있지 않나? 어? 얼마라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네가 지금 그 넓이를 못 구한 이유는 B 좌표를 몰라서지 않을까? 하나 더. 밑변과 높이는 항상 수직이죠. 그죠? 높이라고 하는 애는 밑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밑변의 대각, 꼭지점, 밑변이 포함하지 않는 꼭지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꼭지점으로부터 밑변까지의 거리가, 그죠? 그러면 결국에 수직이 된다라는 거를 써먹으려면 가로하고 세로 x, y 중에서 밑변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 이 영상도 딱히 쓸 데는 없겠네요. 질문이 있는 걸 보아하니. CCTV 용도로 촬영하고 올려놓을게요. 이게 무슨.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게 어딜 봐서 높이가 되니 밑변이 되면 안 되지. 너 OA의 길이 알아? 그거부터 모르지 않아? 내가 분명 뭐라고 얘기했냐면 X축, Y축과 수직, 평행인 애들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잡아야 되지, 밑변 높이 잡아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디가 밑변일 것 같니? 어디, BO가 밑변이 되는 거야.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되겠니? 그래, 그게 높이가 되겠지. 꼭 항상 높이가 삼각형 안에서 그어져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나중에 공통수학 2 과정을 배우게 되면 방금 전에 그은 것처럼 밑변을 A5로 하고 높이를 잡아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근데 쉬운 길 냅두고 어렵게 가는 거야, 그거는. 앞에서부터 다 채울 생각하지 말고 한 2문제씩만 해서 유형별로 일단 먼저 다 풀어. 대표 문제 플러스 하나 더. 대표 문제 하고 그 밑에 것까지 2문제 이렇게 그냥 풀고 쭉쭉 넘어가. 그래서 유형별로 일단 무조건 유형별로 맛은 다 봐. 그리고서 채점하고 오다 고친 다음에 비어있는 걸 채워. 유형서를 푸는 이유는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기 위해서야. 근데 밀린 게 있다고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다 풀다 보면 놓치는 유형이 생기거든. 그럴 바에야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 가고 양 조절을 하는 게 맞아. 응? 1273번? 뭐지? 뭐? 너 어디 하고 있었는데? 나 4번 풀고 5번 풀고 그런 거지? 난 뭐지? 이러고 한참 보고 있었네. 나 얘는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문제 가지고 덮어놓고 무슨 문제를 외워놓고 푸다고 개존다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왜 프리노트 안 쓰냐고. 표준형 바꾸는 거 까먹었어? 야, 프리노트 쓰라고. 프리노트. 응? 오, 틀렸어. 틀렸다니까. 천천히 해.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들을 x제곱의 개수로 묶는다. y는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간격 두고 아니 그래 더하기 5 다음 밑에 줄 아니 됐어 그 다음 줄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해놓은 상태에서 누구를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그치 더하고 빼준다. 괄호 닫고 거기가 괄호가 아닐 텐데. 그리고 식을 정리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꾸고 저 마이너스 4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는 앞에 계수 받아서 밖으로 꺼냅니다. 다시 앞에 계수를 곱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내가 간격 두고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까지 쓰고 나면 더하고 빼고가 한 방에 쓸 수 있으니까 2주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야.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마. 속도는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 생각 잘했어. 그지? X축의 평행, X축 기준으로 밑변, Y축 기준으로 밑변. 잘했어. 혜준이도 일단은 아까 이제 남아서 할 때 아까 공통수학 부분에 대해서 할 거 하고 얘는 지금 승한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별로 2개씩만 우선적으로 하고 넘어가서 모든 유형 다 보고 시간 나면 더 채우다가 가. 프리노트 안 쓰시냐고 내가 지금 2번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프리노트 쓰세요. 예, 좀. 왜 안 쓰는 거야, 왜? 귀찮아서? 일단 촬영을 여기서 잠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